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오늘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회사 위층 직원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면서 혼비백산하다가 반차를 내고 집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회사가 직원의 반차 사유가 귀신 목격에다가 또 그걸 이유로 집에 간다는데 승인을 해주겠냐고요. 하지만 저희 사장님이 그걸 승인해준 겁니다. 야, 뭐야? 그런 이유로 반차 승인이 났다고? 그러게, 혹시 사장님도? 항상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원리원칙주의자인 사장님이 이런 사유로 반차를 승인해준 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다들 사장님도 그 귀신 누군지 아는 거 아니냐고 다들 떠들썩거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누군가 귀신을 목격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턴 저희 회사 차장님이 말해준 내용이에요. 처음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은 건물 청소 여사님이셨는데 그날 회사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봄까지인가? 그 화장실을 아예 쓰지 않았대요. 게다가 그 청소 여사님은 그 사건을 뒤로 바로 일을 그만두셨답니다. 아무튼 그 층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곤 했대요. 일단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였냐면 해당 층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또 물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바닥이 말라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도에 발자국이 찍혀있는 걸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자국이 신발 자국이 아니라 맨발바닥으로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죠. 누가 미쳤다고 회사에서 일부러 맨발로 돌아다니진 않았을 테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그 층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청소 여사님 있죠? 그분이 목격했다는 귀신의 모습은 이랬대요. 우리 회사 화장실 문이 밀고 들어가는 그런 나무 문이거든요. 일반 공중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문이었죠.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누가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아주 새하얗고 창백한 손이 바닥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곤 비명을 꽥꽥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명소리에 놀란 직원들이 나와서 그 화장실 칸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이야기가 돌았다는 건 결국 사장님도 그 귀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반차를 승인해준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기 사장님, 저 반차 올린 것 좀 승인해주세요. 그래 김대리,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어요. 저 도저히 오늘 회사에 못 있겠습니다. 그래. 일단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일단 들어가 봐. 오늘 제가 반차를 쓰게 된 이유는요. 회사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며 볼일을 보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얀 손 2개가 화장실 문 밑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찾듯 마구 더듬거리길래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세상에, 마른 화장실 바닥에 누군가 기어다닌 것처럼 손자국들이 바닥 가득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손자국이 복도 바깥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증발하듯 어느 순간부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윽고 제 비명소리에 무슨 일이냐며 다른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있었고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저는 미친년 소리 들을 것 각오하고 반차를 올렸는데 의외로 사장님께서 반차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화장실에서 봤던 하얀 손과 손자국들은 다 뭐였을까요? 사장님께서 그 귀신의 존재를 인지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귀신의 정체까지 낱낱이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사에 나간다면 저는 그 화장실 이용은 다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귀신이다. 헐. 진짜 레알. 저 고목 밑에 고목 밑에 처녀 귀신 소복 입고 서 있는데? 아니, 연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봐요. 저기 나무 밑에 여자 서 있잖아요. 뭐야? 이 이야기는 제가 2014년도와 18년도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4년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권 대학의 인문대라 그런지 취업 선택의 폭이 정말 좁더라고요. 당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총 3명이었는데 대표님께서 6명의 인턴 중 3개월 뒤 3명만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3명의 남자 직원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대표님께서는 전 직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날 밤 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셨죠. 이름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강남 한복판에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건 저랑 같이 일하게 된 나머지 2명의 입사 동기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죠. 그중 한 명은 저보다 형이었고 한 명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갑내기 입사 동기의 비밀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6시 땡 치자마자 다들 퇴근하고 회식 자리를 시작했는데 평일 회식이라 다들 2차까지만 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에 한창 길거리에 사람이 많았던 한 10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잘 맞았던 그 동갑내기 입사 동기 한 잔 더 하자고 하곤 근처에 있는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회사 이야기, 여자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등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오늘 다 좋았는데 뭔가 삘이 안 좋다. 우리 내일 일 엄청 해야 되겠다. 왜? 우리 뭐 해야 돼? 너 뭐 들은 거 있어? 아니, 뭐 그냥 부디 내일 팀장님이 출근하셨으면 좋겠다. 도무지 맥락이 없는 이야기에 이게 뭔 소리냐고 묻자 걔가 하는 말이 아마 짧으면 내일 하루? 길면 며칠 동안 회사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지 좀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너 나 또라이 취급하면 안 된다. 사실 나 귀신 봐. 근데 아까 있지, 우리 2차로 자리 옮기고 나서부터 웬 검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팀장님 등 뒤에 엎이더라고. 진짜 처음에는 개소리 취급했습니다. 얘가 뭐 진지한 말투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팀장님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자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누군가한테 엉겨붙으면 그 사람한테 크던 작던 뭔 일이 생기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뒤에 저는 그 동기를 화장실로 잠깐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무당 같은 거 아니지? 제가 왜 그랬냐면 정말로 저희 팀장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음주 상태로 집이 가깝다며 굳이 대리운전 안 잡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좀 크게 났대요. 그래서 대표님 지시하에 팀장이 해줘야 하는 일도 저희가 며칠간 챙겨야 했었습니다. 이건 이 녀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녀석이 하는 말이 우연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입사한 초반에는 대표님께서 외부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저희 신입 직원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현장 교육 같은 것도 많이 결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4-5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지게 된 한 젊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이자 강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신저로 물어도 보고 뭐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본인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면서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겸사겸사 인사나 드릴 겸 입사 동기 3명이 함께 퇴근하고 그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초 뱅뱅 사거리 인근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스타트업 회사로 당시 직원이 5명 정도뿐이 안 돼서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초인종을 누르고 그곳에 들어가자 사무실은 복층으로 된 구조였고 1층에는 개업할 때 그 차리는 제사상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도 몇 개 꽂혀 있고요. 나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서 아직도 그 사무실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뭐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고 앉아서 간단하게 저녁을 얻어먹는데 어쩐지 제 옆에 앉은 입사동기 녀석은 저녁밥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슬슬 인사드리고 저희는 그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귀신 보는 입사동기가 1층 내려오자마자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존나 짜증나네. 저기 사람 죽은 곳인데 아직도 그 귀신 안 떠났어. 이러면서 자기가 봤던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사람 목맸던 집이야. 아씨. 근데 목매달고 후회했던 것 같아. 밧줄 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꾸 나한테 도움 청하듯 손 뻗으며 쳐다보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 지난 팀장님 일은 우연으로 어떻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은 저도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그 당시 워낙 무섭게 말을 해서 그때는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쯤 뒤 진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무실 또 한 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때는 왜 사무실을 옮겼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한 4년쯤 뒤 제가 저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지금은 회사 규모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때 사무실이 왜 3개월도 안 돼서 이사를 했었는지 좀 떠봤거든요. 그러자 대표님께서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입을 여시더군요. 그때가 스타트업 초창기라 한창 사무실에서 오래 머물 때였거든? 근데 너도 그때 와봤으니까 그 구조 알잖아. 1층 큰 창이랑 벽 쪽으로 컴퓨터를 뒀고 주방이랑 복층 난간 등지고 있는 거. 그때 나는 직원들 편히 쓰라고 1층 줬고 나랑 와이프가 2층 썼었거든. 그런데 밤에 1층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졌대. 그래서 보니까 누가 창밖에 둥둥 떠있는 것 같더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창문에 뭐가 둥둥 떠있는 게 아니라 복층 난간에 누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창문에 비춘 거였대. 그리고 그 여직원 도저히 그 사무실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 당일날 퇴사했어. 얼마나 선명하게 봤으면 그러겠어. 그런데 얼마 뒤 다른 직원도 그 똑같은 일을 겪었고 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루는 내가 1층에서 아주 늦게까지 있어봤거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별일 없이 와이프랑 불 끄고 퇴근하면서 문을 닫는데 나는 그때 봤어. 난간 아래로 쭉 늘어진 사람의 형체를. 근데 너도 알다시피 회사가 크려면 인원 충원은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하다간 직원들 다 나가겠다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무실 옮길 수밖에 없었어. 너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이거 진짜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의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4년 전 그날 제가 입사 동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곳을 퇴사했지만 그 대표님과는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 귀신 본다는 친구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사무실 직원 모두가 함께 겪었던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화임을 보증합니다. 다만 아직도 있는 건물이니까 그 지역과 건물명은 코비님만 보시고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주로 웹디자인과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는 1년차쯤 되었을 때인데 저희 대표님께서 사무실을 이전한다면서 여기저기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곤 조금 낡은 감이 있긴 한데 평수도 넉넉하고 월세도 저렴하다며 계약을 하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님들도 함께 보고 오셔서는
제법 사이즈가 넓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사 당일날 처음으로 그 사무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로서는 실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사무실들은 평수가 좁긴 했어도 층고도 높고 되게 밝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는 사무실은 1층 현관도 되게 거무튀튀하고 2층에 고시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을 통과해서 사무실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 고시원 입구와 신발장 풍경이 진짜 청년 고독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법한 아주 우중충함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이 될 곳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넓기는 엄청 넓었는데 어차피 직원도 10명 뿐인데 조금 좁더라도 좋은 데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곳 면적은 되게 넓었고 사무실 전체를 로비, 대표실, 그리고 1번 사무실, 2번 사무실 이렇게 4구역으로 유리로 나눠놨었습니다. 전화할 일이 많았던 영업 기획 파트는 1번 사무실을 썼고 디자이너들은 2번 사무실을 썼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라 2번 사무실을 썼고요. 처음엔 쉽게 정이 붙지 않던 그 사무실도 그냥 돈 벌러 왔지 놀러 왔나? 그런 생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점차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랜딩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밀려서 저와 동료 한 명이 남아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보통 야근 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사무실 전체에 불을 켜놓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시쯤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로비 쪽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저랑 동료는 일제히 시선을 돌리며 뭐야? 왜 꺼졌지? 하고 둘이 같이 불을 켜러 로비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도착해서 로비 불을 켜려고 하자 갑자기 탁 하며 저희가 있던 사무실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 깜짝이야. 이거 왜 이래? 분명히 정전은 아닌 게 만약에 정전이었으면 사무실 전체 불이 나갔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누가 조종하듯이 꺼지니까 너무 놀래서 저희는 얼른 사무실에서 짐 챙겨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료가 퇴근을 한 게 10시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자 사무실에 있던 대표님이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출근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9시에 근무가 시작이니까 8시 45분쯤에 도착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대표님한테 지금 벌써 9시 다 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네 점심때 출근하랬잖아. 꼴랑 4시간도 못 잤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 언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자 너네 퇴근할 때 이러시는 겁니다. 하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제 10시 조금 넘어서 퇴근을 했고 그때 사무실에 둘밖에 없었다고. 대표님 안 계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대표님께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어제 11시쯤 사무실 들어오니까 니네 집에 가래도 꾸역꾸역 일한다고 3시까지 버티다 갔잖아. 그래서 너네 나갈 때 내가 점심시간에 출근하라고 한 거고. 만약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대표님은 도대체 누굴 본 걸까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사무실 직원들은 하나둘 기이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누군가 책상에서 일어나듯이 아무도 없는 책상에서 의자가 스르륵 빠져나온다든지 반투명으로 된 유리벽 밖으로 검은 형체가 슥슥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다 하루는 진짜 사무실 전 직원이 동시에 닭살이 돋아 대표님께 이사를 가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프랜차이즈 병원에서 전국 지점의 숫자만큼 홈페이지를 대량으로 제작하겠다는 수주가 들어와서 대표님을 제외한 전 직원이 같이 남아서 로비에 나눠 앉아 회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놨던 자료로 그걸 보면서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가서 책상을 뒤져보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비로 돌아가서 옆에 있던 직원에게 내 핸드폰으로 한번 전화 좀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호가 가고 진동이 어디서 울리나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가 철컥 하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전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스피커폰으로 돌리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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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이게 빼박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툭 끊어지는데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닭살판이 되었고 분명히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 기억이 없고 계속 사무실 안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면서 다 같이 찾아봤는데 그 휴대폰이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직원 모두가 로비에 모여 있었고 화장실은 사무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미 크고 작은 귀신 소동이 계속 있었던 터라 사람들은 더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막 계약한 사무실이라 나름 곤혹스러웠는지 저희한테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대표님은 다른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추후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한 뒤 회식날 대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에휴, 말도 마라. 손해도 손해인데 내 40평생 귀신이라는 거 전혀 안 믿고 살았거든? 근데 나도 봤다 귀신. 거기 건물주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난다. 뭐라고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줘. 답답하게. 이것으로 그 회사의 귀신 소동은 일단락이 되었고 지금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네요. 옛날 그 건물 아직도 존재하는 건물이고요. 지금은 어떤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은 없네요. 저는 24살 끝자락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24살이던 그해 11월 초쯤에 첫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산의 구평동이라고 조금 외진 곳이긴 하지만 한창 개발 중이었고 첫 직장이라 뭐 위치나 급여 같은 건 따지지 않고 그 회사에 입사를 결정을 했죠. 당시 그 회사가 신생업체라
제가 들어가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개업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정확히 12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 회사가 신생회사였지만 규모가 나름대로 꽤 컸거든요. 그 회사 본 건물과 큰 창고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날 사무실에서 돼지머리 놔두고 촛대 2개를 켜놓고 개업식을 진행했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흰 봉투를 놔두고 향초 피워놓고 그러고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 사장님 조카뻘 되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정신지체가 조금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 개업식 상 쪽으로 좀 가더니 초를 향해서 후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뭣도 아니지만 고사 지낼 때 촛불 저거 함부로 끄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애한테 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쟤 또 사고 친다 보다 이런 분위기? 그렇게 걔가 후 하고 바람을 불고 난 이후에 촛불은 한 방에 꺼졌고, 그 이후 뭔가 이상하리만치 연기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흐트러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글의 두서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잠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귀신을 본 경험이 꽤 많이 있고, 사주를 보러 가면 도화살에 쌍역마살까지 그냥 무당사주라고 했어요. 아무튼 진짜 연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본능? 혹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머리를 막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개업식이 끝나고 한 일주일 뒤쯤 주변에 공장터가 많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회사 주차장에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꼭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만 죽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야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회사 팀장님 차가 검정색 SM3였거든요. 근데 그 차 위로 어떤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차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다, 혹시 누군지 아냐? 이렇게 놀라서 여쭤보니까 팀장님께서 우리 아버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로 본 거 맞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는 나와 이러시는데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팀장님께서는 이게 도통 무슨 소린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대충 눈치를 챘죠. 그건 회사에서 나오라는 소리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지. 근데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여기서 나가세요 팀장님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고 한 3월쯤이었나? 봄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의 와이프분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이었다는데, 물론 저도 거기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양산이었어요. 게다가 한 5월쯤 돼서는 회사 부도가 찾아와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회사 대출로 5억 넘게 받고 사장님 개인 대출로 땅, 아파트, 건물 이것저것 담보 잡아서
6억 넘는 돈을 대출을 했지만 회사는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여기저기 미소금 깔고 억지로 장사하는 분위기? 제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회사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못 잡고 바뀌기 일쑤에 같이 일하던 언니는 아직 30대인데 건강하던 눈이 갑자기 녹내장이 찾아오는가 하며 회사 과장은 야근 후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림과 동시에 너무 끔찍한 걸 봤다고 여기 더 못 다니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봤는지 물어봤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이후로도 회사 탕비실, 주차장에서 가끔 한 번씩 귀신들을 목격했었고 끊임없이 직장 사람들, 가족, 친척 그리고 주변인들 다치고 입원하고 돌아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암 소식.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작년 11월 30일 날 딱 퇴사 1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4대 보험 신고가 개업식 날부터 들어가서 법적 근무일수 딱 1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직장 제일 오래 다닌 직원이었어요. 회사 생기자마자 쭉 다닌 사람이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사로 옮겼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 배운 일이 그쪽 계통의 일이라 원래 다니던 직장에 거래처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이런 이야기만 듣지 않았더라면 이 글 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전 직장 사장님 암 판정받고 10개월 시한부 선고받았다네요. 미신이라면 미신이겠지만 너무 찝찝합니다. 회사는 법인회사라 부도처리 밟고 있다고 하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 그 아이가 그 초를 안 껐더라면 달랐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냥 그 회사 터가 안 좋았던 건지 단순히 우연이었던 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일했던 한 게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팀장님으로 새롭게 입사하신 분이 계셔서 첫날은 팀원들이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의 팀 분위기는 각자 점심을 먹는 사람이 80%, 또 3, 3, 5 모여 먹는 사람들이 20% 정도의 비율이었는데요. 팀장님은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했는지 강제로 다 같이 모여 먹는 분위기를 강제하였습니다. 처음에야 팀장님의 관리 철학이겠거니 하고 그리고 며칠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모여서 먹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개개인이 각자 먹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팀장이 팀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밥을 먹는 이유 혹은 밥을 안 먹는 이유를 개개인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에 대한 면담 혹은 질문 시에는 사람 성격이 무엇에라도 홀린 것 마냥 되게 감정적으로 팀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언성을 높여서 팀원 중엔 주눅이 드는 직원들도 하나둘씩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그깟 식사 하나 때문에 팀 분위기가 개판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이 없는 곳에선 식사로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적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도 오고 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는 이상함을 느끼는 팀원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당시 팀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을 때라 팀 운영의 일환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점심을 누구는 누구와 먹어라
하는 그런 방식의 팀장의 독단적 운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였을까요? 슬슬 불만도 나오고 성인들이 학생 대접받는 것 같다고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이래저래 불평불만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직원들끼리 신년 운세나 볼까? 무당은 어디가 용하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그 당시 입사한 지 2주가 채 안 된 신입 직원이 막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뗐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라 저도 신기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뒤에서 귀신이 한 명 보여요. 같이 밥을 먹던 직원들은 무당이나 점집에 관한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가지는 부류라 주변에 팀장이 밥을 먹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에 도대체 무슨 귀신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팀장 뒤에 굶어 죽은 귀신이 팀장에게 엎이듯 앉아있고 자격지심이 매우 강한 성격의 귀신이라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누가 누구와 어울려서 밥을 먹고 다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는 성격이래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신입 직원은 팀원들에게 질문을 하듯 되물었어요. 혹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나 집요하도록 관심을 보이진 않았었나요? 팀원들은 문득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그간 팀장이 식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을 어린애들 대하듯 막 누구랑 먹어라, 어디 가서 먹어라, 뭐 먹었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자 신입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굶어 죽은 귀신이 밥을 먹을 때마다 팀장의 성격에 투영되는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제서야 팀원들은 일동사색이 되어 그 팀장의 성격이 식사 때마다 되게 이상하게 바뀌는 걸 깨달았단 듯 다들 아연실색한 표정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중 팀원 한 명이 그럼 밥 먹는 걸로 언제까지 이런 불필요한 면담이 계속되는 거냐, 또 언제까지 이런 괴롭힘이 계속되는 거냐 하고 그 신입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신입은 그렇게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 언행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곧 잘릴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팀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고 신입 직원도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애매모호하게 점심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행했던 불필요한 면담, 또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막 언성을 높이던 것을 누군가 녹취 제보를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 팀장은 수습기간 때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제서야 신입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다들 아연실색했죠. 그리고 그 팀장은 나갈 때도 그게 자기 자신이 한 말이 맞냐며 억울해하다가 나갔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팀장은 정말로 빙의가 돼서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모른 척을 했던 것인지는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제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서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어요.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있고 큰 회사였고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죠. 그렇게 입사 첫날 제 사무실에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서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저 두 명뿐이었죠.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저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해나갔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죠.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을 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팀장과 저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 가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아휴, 그래요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에이씨,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에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지를 삶아서 소주 가길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라서 버튼을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는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거죠.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팀장님과 저,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에 우리 둘은 누군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을 하며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요? 저는 화가 나서 오냐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하는 각오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죠.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팀장님과 저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거의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에 김샜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미심쩍어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CCTV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만 보게 되었죠.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기계오 작동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고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을 청하기로 하고 소등을 한 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저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거기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 것이었죠. 저와 팀장님 귀에서.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척척척 하고 들리다가 뚝 하고 멈추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제서야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야 말았죠.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초점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저와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저와 팀장님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에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해서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한번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그런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했던 직원 중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저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을 좀 하다가 경비실에 가서 제 차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보자고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CCTV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가 같이 있던 게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CCTV엔 찍혀 있었어요. 한 개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럼 저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구였던 것일까요? 사람이었던 건가? 귀신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했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충북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 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죠.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 그리고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요. 저는 지금 한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의 사무실은 50층 빌딩 건물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층을 저희 회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빌딩의 건물은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훤히 뚫려 있기 때문에 1층 로비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사무실이 많은 건물이기도 하면서 30층부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건물에 들어오면 로비 중앙에는 조그만한 무대와 함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그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이 연주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회사를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 오피스텔에서 예전에 어떤 여자가 투신 자살을 했었대.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 건물에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난대. 그 당시 저는 도통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며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저는 마저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건반을 도, 레, 미 이렇게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5층이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야간에는 그 피아노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아노 건반을 치는 띵띵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늦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나 하고 밖에 나가 복도 난간을 잡고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로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하고 뒤돌아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또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뒤를 돌아서 난간을 내려다보았는데 여전히 피아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건물에는 오피스텔도 있어서 로비에는 24시간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늦은 밤에 누가 함부로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화장실에 잠시 들려 볼일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화장실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총 3칸이었고 저는 마지막 칸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누가 있나? 하는 생각에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난기많은 남자친구가 저를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난치지 마. 이렇게 소리쳤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있던 화장실 칸문에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아무런 인기척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니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살짝 무서워져서 이게 남자친구라면 한 소리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크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엔 남자친구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아까 화장실에 나 놀래키려고 들어오지 않았었냐? 하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이제 막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해주니까 네가 무서워서 꿈을 꾼 거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도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어디야? 왜 안 와? 나? 지금 주차장인데? 무슨 소리야? 화장실 간다며 왜 갑자기 주차장에 간 거야? 무슨 화장실? 나 지금 도착했는데? 차 막혀서 너한테 톡 남겼잖아. 늦을 것 같다고. 아 정말이야? 잠깐만.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헌데 정말로 남자친구가 자기가 늦을 것 같다고 카카오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카카오톡이 도착한 시간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그 시간은 제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사무실에서 귀신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한테 빨리 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도 서둘러 사무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가 혼자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 하며 절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이 자기 모습을 했다는 것에 자기도 소름이 돋는다, 또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저는 사무실 직원분들에게
전날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너 이제서야 봤구나. 원래 여기 야근하면서 그런 일 한 번씩 다 겪어. 예전에 투신자살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애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끔씩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데 이유는 누구도 몰라.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겪은 이야기고 특히 화장실에 아무도 없을 때 노크를 하며 장난을 친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말로 있는 걸까요? 저랑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이 변장을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보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